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코리TV에서는 디올류 코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아침 시간에 정체가 어느 정도 있는 교통 상황 속에서 이 회생제동과 이 하이브리드의 진면목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체 구간도 있을 거고요. 요 회생제동을 단계별로 좀 활용을 해가면서 최대한 코나 하이브리드에 새롭게 적용된 회생제동 조절 시스템과 뭐 하이브리드 이런 여러가지 연비 효율성 등을 도심에서 정체 구간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회생제동을 하나도 켜지 않았어요. 회생제동을 하나도 켜지 않아서 이렇게 달리다가도 보면 쭉 정상적인 주행 성능을 가지고 이끌어집니다. 또 회생제동 조절 시스템을 또 넣어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도 이 회생제동 브레이크에 대한 이질감 요거 때문에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세요. 사실 저도 그 그랜저 ID 초창기 하이브리드를 탔었기 때문에 그 회생제동 브레이크의 이질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회생제동 브레이크 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탔었던 사람이고요. 이제부터는 회생제동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다는 점, 전기차에만 있던 이 시스템이 하이브리드까지 적용된 건 괜찮은 배려 같아요. 근데 사실 하이브리드에도 패들 시프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향하는 바가 친환경의 연비 효율성의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정숙성 뭐 이런 거 있겠죠. 여기에 패들 시프트를 놓는다? 물론 교회에 나갈 때, 근교로 나갈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좀 재미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쇼츠를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고 회생제동 조절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이전에 적용돼 있던 뭐 전기차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이제야 제대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기어 변속할 때 업시프트, 그리고 혹은 회생제동이 강해지는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회생제동 조절 시스템이 들어간 차를 처음 타시는 내연기관 오너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죠. 나는 이거 플러스를 누르면 업시프트나 기어 변속, 기어를 올리기 위해서 플러스를 눌렀는데 이 차는 플러스를 누르니까 브레이크도 자꾸 들어오고 자꾸 이질감도 커지고, 이제 플러스의 개념이 두 가지로 충돌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어디까지나 이 차가 가진 고유의 주행 성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가 없도록 플러스를 누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회생제동이 들어오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차 상태에서 3단계를 놓은 상태에서 바를 때도 앞으로는 갑니다. 자, 1단에서 70km 정도에서 가속 페달을 놔도 빨리 줄어들지 않습니다. 빨리 줄어들지 않고 충전은 하죠. 충전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충전하는 그 게이지가 차오르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충전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생제동 레벨 1 달리다가 50 정도에서 악셀을 넣으면 이 제동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느낌은 듭니다. 다만 이게 좀 많이 미비해요. 레벨 1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의 레벨 1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리고 레벨 2도 한 50 좀 넘게 달리다가,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엑셀을 뛰자마자 감속이 들어와요. 감속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예전 회생제동이 속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수평을 이룹니다. 3단 레벨 3입니다. 자, 58에서 3단이 돼야 전기차의 레벨 1 같은, 전기차의 회생제동이 1.5에서 2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3단도 끝까지 정차까지 해주지는 않아요. 끝까지 정차까지 해주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새롭게 또 적용된 개념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아이페달 모드, 원페달 모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I 모드나 원 페달 모드나 놓으면 가속 페달만으로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한 그런 버전으로 바뀌는데 0까지 세워주는 모드죠.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러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꾹 누르면은 예전에 I 페달 모드 꾹 누르고 있으면 원 페달 모드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꾹 누르고 있으면 맥스가 돼요. 하지만 손을 놓으면 꺼집니다. 맥스 모드 해보겠습니다. 맥스 모드로 하면 이렇게 달리다가 근데 이 맥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계단식으로 한 번씩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맥스는. 그러니까 맥스를 잡고 있는데 정차했다 그럼 이렇게 스탑 버튼이 뜹니다. 스탑 버튼. 근데 놓으면 아직 스탑이죠. 하지만 여기서 엑셀을 한 번만 눌러도 이제 바로 이제 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레벨 1, 2가 그렇게 많이 회생제동이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레벨 3에 와서야 어느 정도 잡히는 느낌이 드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회생제동량이라는 게 모터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모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거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10분의 1 가량의 크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 만약에 전기차의 그 모터를 가지고 회생제동을 1, 2, 3로 나눴을 때 10에서 10의 영역은 I 페달 모드로 놔두고 9에서 6, 6에서 3, 3에서 1 요렇게가 1, 2, 3단계인 거죠. 그래서 폭이 좀 넓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10분의 1 크기라고. 회생제동량은 모터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래서 얘는 10에서 0까지 나누던 걸 얘는 1에서 0에서 쪼개야 되는 거예요. 1, 2까지는 좀 미비할 수 있는 거고 이제 3단부터 좀 확연히 와닿는 그런 회생제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맥스 버튼을 홀딩으로 놔뒀느냐. 지금 악셀 뗐거든요. 근데 쓰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서주긴 서줍니다. 딱 쓰면은 이제 스탑으로 바뀌고요.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속 페달을 눌렀을 때도 맥스가 유지가 됩니다. 자, 제동거리 한 10m는 놔두고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만 이렇게 평지에서는 서주긴 서줍니다. 근데 얘만 믿고 있다가는 이 다른 제3의 환경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회생제동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이렇게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잡아 놓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 페달 모드와 I 페달 모드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되게 유명한 구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포동을 지나서 양재동으로 향하는 여기 구용터널을 지나서 가는 길인데 굉장히 많은 정체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일단 꺼졌죠. 꺼지면 이제 오토가 돼 있어도 회생제동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토긴 오토인데 맥스가 1단계인 상태, 레벨 1, 회생제동 레벨 1인 상태. 오토 2단계는 이제 맥시멈이 레벨 2단계인 수준인 거죠. 요거까지도 또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생제동이 오토인데 0일 때입니다. 달리다가 가속 페달을 놔도 제동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근데 오토 1이다. 그럼 바로 감속 들어갑니다. 근데 달리다가 오토 1이면 거의 감속이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2단계 오토 2단계에서 보면 좀 완만하게 그냥 오토가 아니었을 때보다 좀 더 평탄하게 내려가는 느낌이네. 좀 더 부드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감속되는 그 그래프 자체가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토 3단 좀 달리다가 하나 둘 이것도 이 레벨 3에서는 좀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이게 좀 도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제동거리를 많이 놔두고 하셔야 돼요. 최대한 30m, 40m는 놔두고 악셀을 떼셔야 얘가 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생제동 레벨을 오토로 놓고 그 안에서 1, 2, 3단을 또 나눠 놨잖아요. 어느 정도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요 회생제동을 오토로 해놨을 때도 차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맥시멈의 제동량을 내가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 운전자가 정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운전자한테 어떻게든 이 회생제동에 대한 선택권을 준 거거든요. 얘는 3단은 확실히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근데 전기차의 회생제동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앞차 박습니다. 후방 추돌은 100%예요. 근데 저는 이제 3단도 많이 들어가서 2단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오토 2단. 오토 2단 정도가 딱 이질감 많이 없고 어느 정도 제동도 잡혀주고 이렇게 되면 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브레이크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9.4km 10km가 좀 안 되는 거리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27분 정도 주행을 했고 리터당 15.3km 이렇게 연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 15.3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이전에 시승을 했을 때 고속도로 포함 막 주행을 하니까 21.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느 정도 목적지에 다 와갔고요. 아침 출근길 정체 구간을 포함해서 대략 10.3km 37분간 주행을 한 결과 15.6이라는 연비 효율성을 내면서 이제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나 하이브리드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여기에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시스템의 적용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성격과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바뀐 것이 오히려 이전에 이질감을 그리고 헷갈리게 했던 그런 부분들, 요소들을 확립을 하고 정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이브리드의 회생제동 시스템이 이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터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 회생제동량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그 엄청난 회생제동량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10에서 0을 3단계, 4단계로 쪼개는 거랑 1에서 0을 3, 4단계로 쪼개는 건 확실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기술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티내는 게 어렵다고요.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코나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회생제동 조절 시스템하고 그리고 레벨 1, 2, 3 그리고 맥스, 오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